드디어 오랫동안 기대했던 아반떼를 받았습니다. 실차 리뷰 후기가 늦은 건 아무래도 외관이나 성능적인 부분은 이미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 차를 좀 몰아보고 느낌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이 좀 걸려버렸네요. 차를 받자마자 틴팅샵으로 보냈기에 틴팅샵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인생 첫 차를 받은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길래 한번 담아봤습니다. 막상 보니까 훨씬 좋아? 어떡해, 너무 설레. 진짜로. 내가 운전 잘할 수 있겠지? 안녕. 틴팅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화에 올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외관을 살펴보자면 실제로 보니 별명이 납작대인 게 체감이 오더군요. 그러나 삼각대만큼 이상하진 않았고 오히려 전 더 이뻐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더 날렵해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부분 변경 전에 비해서 더 납작해져 보이는 이유는 하단부가 나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에 하나로 이어져 있던 그릴이 두 쪽이 나면서 하단 그릴도 길게 뽑고 헤드램프 또한 같이 내려오는 바람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 본네트가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에요. 사이드는 사실 바뀐 부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어 같은 경우 하단 범퍼 부분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바뀌기 전에는 조금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볼륨감이 더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블랙 컬러로 가시게 되면 오히려 이질감이 들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다고 완전 화이트로 가신다면 너무 튈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네요. 실내는 기존과 달라진 점이 크게 있지는 않고 변경된 부분을 확인해 보았을 때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 소프트 페인트 내장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을 받으면서 트림표를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원래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만 있던 사양들이 모던으로 내려가면서 생각보다 모던 트림도 가성비가 좋아 보이긴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모던에 탑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알았어도 아내는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했을 건데요. 천연 가죽 시트와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보스 프리미엄 8채널 사운드를 포기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아내에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지만 22년식부터였나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만 앞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유리가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차의 앞유리는 안전상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여러 글들을 보니 아반떼에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니 쩐다 이런 느낌의 글들이 많아 보이더군요. 아반떼의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간 건 이중 접합 차음유리입니다. 이중 접합의 소리를 차단해주는 기술을 사용한 것이죠. 다만 아쉬운 건 소나타처럼 1열 창문까지 차음 유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속 구간에서야 효과를 좀 느끼는 듯 했지만 고속 구간으로 들어가니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군요. 사실 평소 타고 다니는 차가 옵션이 하나 없는 깡통이다 보니 이런 지능형 안전 기술과 편의 옵션을 접했을 때 조금 얼떨떨했는데요. 특히나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식겁했던 것이 너무 편하긴 했으나 오토홀드를 써서 주행을 오래 하고 오토홀드가 없는 차로 갈아타서 운행을 할 때 착각해서 브레이크를 뗄 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가장 편했던 것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구간 단속 구간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맞춰주니 사실상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그냥 앉아있기만 한 느낌이더군요. 장거리 운전 시에는 피로감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말하면 운전하는 재미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고 옵션이 달려있는 걸 안 쓰기도 뭐하고요. 차에 처음 앉았을 때 가장 처음 느꼈던 기분은 굉장히 운전자 중심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운전석과 조수석을 나눈 센터페시아 일체형 핸드그립바 때문인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로서는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된 느낌을 받았으나 반대로 조수석에 탔을 때는 차체가 거의 중형 사이즈급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었죠. 성인 남자 기준 장시간 조수석에 앉는 건 조금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자면 사실 기존의 감마2 1.6의 무단 변속 조합에서 변한 점은 없습니다. 최고 출력도 123마력, 최대 토크도 15.7 그대로죠. 사실 제 차를 사는 거였다면 N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겠지만 어디까지나 아내가 몰고 다닐 차로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운전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출력이 넘쳐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 편하게 악셀링을 해도 되고 시야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반떼가 특정층을 공략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사회초년생부터 어르신들까지 폭넓게 부담없이 운전하기 좋은 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빌트인 캠까지 선택했다 보니 항상 블랙박스가 거슬렸었는데 시야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빌트인 캠 1에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즉각적으로 블랙박스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시야 방해를 안 한다는 점, 보조 배터리도 같이 넣어준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냥 눈 딱 감고 70만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돈이면 4채널 블랙박스를 달고도 남는다는 말이 나올 텐데 그 말도 맞습니다. 빌트인 캠과 더불어 후측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는 차선 변경과 주차
주차시 캠이 켜지면서 시야 확보를 도왔는데요. 제가 써본 결과 서라운드 뷰는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나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는 시선을 계기판으로 내려야 하다 보니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쿠페 라인을 사용했다 보니 후방 시야 확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운전해보고 똑같이 불편함을 얘기하더군요. 또 하나, 생각보다 차체가 큽니다. 아내가 아반떼를 샀던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작은 세단을 타고 싶어서였는데 운전해보니 지금 제가 몰고 있는 토스카와 비교를 했을 때 다르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럴만한 게 실제 CN7이 처음 나왔을 때도 예전 EF 소나타와 비슷한 크기다 라고 광고했었으니까요. 또한 제가 이 녀석을 운전해보기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단 변속을 사용했는데도 단수가 바뀌는 것처럼 충격이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 느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운행을 해보았으나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속 구간에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 속도가 거의 줄었을 때 한 번씩 뒤로 잡아 끄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프트 다운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건 연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1.6 가솔린 엔진 기준 17인치 휠 적용 시 공인 연비는 복합 리터당 14.3km, 도심 12.9km, 고속도로 16.4km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운행해보니 도심에서는 공인 연비를 한참 못 미치고 고속도로에서는 공인 연비를 훨씬 초과하더군요. 하루는 짧게 집 근처에서만 돌아다녀보고 하루는 시내 고속비 중 3대7인 왕복 80km 구간을 2번 정도 운행해봤는데요. 오로지 도심에서 탔을 때는 10km를 넘기 어려웠으며 고속 구간 비율이 높아지자 리터당 20km를 넘어가는 연비를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길들이기 중이라 급가속 급정진하지 않았으며 최대한 정해진 속도를 준수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뽑아본 이번 부분 변경의 최대 단점은 바로 리모컨 키입니다. 디자인이 진짜 이렇게 만드는 걸 허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악이었는데요. 심지어 완전 플라스틱 덩어리다 보니 무게감도 없고 H로고를 본따서 이렇게 만든 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궁금해질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살짝 창피했던지라 열쇠 커버를 사서 끼워뒀습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실차 리뷰 어떠셨나요? 아반떼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보셨을 텐데요. 가격적인 면은 굉장히 사악해진 것은 맞습니다. 물론 풀옵션을 선택했을 때인데요. 저처럼 크게 옵션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모던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고 제 아내처럼 스피커라든지 가죽 시트라든지 원하는 옵션이 명확하다면 어쩔 수 없이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 하겠지만 인스퍼레이션도 돈값은 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